안녕하세요. 오늘 라플라스 변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캐패시터나 인덕터, 그 다음에 캐패시터 인덕터를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캐패시터를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C가 J 오메가 C분의 1, 그 다음에 L 인덕터가 J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는 라플라스 변환 목적, 왜 배워야 되는지,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물 뭐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갑자기 라플라스냐, 이거는 뒤에 1차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자, 1차라 하면은 L이나 혹은 C 둘 중에 한 소자만 있는 거고요. 2차는 L하고 and C가 동시에 있는 걸 2차가 돼요. 그러니까 한 종류만 있으면 1차, 두 종류가 같이 있으면 2차 미분 방정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라플라스 변환을 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업 수학에서는 단계별로 배우다 보니까 1차 미방, 그 다음에 2차 미방을 배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라플라스를 배워요. 근데 쉬운 정도로 따지면은 라플라스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1차 미방, 그 다음에 2차 미방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는 게 오히려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 중간에 제가 변경을 했고요. 공지에도 변경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변경된 강의 계획서에서는 캐패시터랑 인덕터 그리고 가로치고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캐패시터랑 인덕터를 강의하면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도 살짝 먼저 알려드리고자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게 정말 굉장히 유용한 툴, 도구예요. 자, 여러분들 수학 잘 못하시는 분들 혹은 수학이 정말 쉬우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수학을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이 계산기에 넣고요. 그 현상을 분석하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물이 굉장히 간단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남셈. 이건 다 모두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미분과 적분, 굉장히 복잡한 이런 것들을 사칙 연산으로 변환해서 굉장히 간단한 이런 연산으로 변환하겠다. 원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꼴도 많고 어떤 특정 폼으로 되어야지 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런 식으로 샘플, 곱셈, 남셈 변경을 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유닛 함수, 델타 함수, 델타는 이렇게 쓰는 걸 델타 함수라고 해요. 델타 함수, 이따 정리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복소수의 개념, 실수와 허수, 그리고 보통 라플라스에서는 S라고 쓰죠. S 도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해요. 오메가는 2파이 F 각속도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메가
그 오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네. J 오메가 네. 이렇게 표시하고 이 오메가는 어떤 임의의 수가 결정이 되죠. 요거는 앞에서 이제 오메가로 결정을 했고요. 얘는 임의의 그냥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방금 했던 주파수 성분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정의가 1대1로 오메가가 맞진 않지만 어쨌든 이 값이 영향을 미치는 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준비물 필요한 부분이 부분 분수 이런 거 있죠.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 오메가 1 플러스 S다. 얘를 S 플러스 1분의 K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K2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의 뭉뚱그려져 있는 분수를 두 개의 분모로 갖는 각각의 분수로 나눠주는 부분 분수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라플라스 변환표를 좀 암기해야 돼요. 근데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 1차 미분에서 2차 미분 성실, 그다음 그래프 문제 제어공학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준비물은 요게 좀 새로운 거고요. 나머지 1, 2, 3, 4, 5. 이거 2번도 좀 새로울 수도 있긴 한데 2번하고 5번 빼고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초 수학에서 대부분 다 학습을 하시고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2번은 굉장히 쉬운 정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5번은 이건 다 증명이 완료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걸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게 편리하겠다 라는 거죠. 계속 유도해가지고 정의를 계속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워낙 자주 사용을 하고 이미 맞다는 게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서 풀어도 돼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학에서 가장 진짜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정말 이 복잡하고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이분 적분을 굉장히 쉬운 사칙문상으로 뿅 변환하신 분이 요 라플라스라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진짜 머리 아픈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제로 변경을 해버리는 굉장한 툴을 만든 거라서 이걸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어렵겠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죠. 자, 1차 미분 못하는데 2차 미분 못하는데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냐. 하지만 1차 미분, 2차 미분 못해도 라플라스는 할 수 있어요. 왜? 쉬워서. 이지.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보죠. 자, 그리고 뒤에 라플라스 변환하고 퓨리에 변환 두 가지가 나와요. 퓨리에 변환은 보통 주파수에서만 분석하는 거고요. 얘는 주파수 플러스 댐핑 벡터라고 감소 항목까지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주파수 정보랑 감소 정보를 같이 봐요. 그래서 일단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를 한번 보죠. fs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특정 f를 exponential 마이너스 st라는 걸 가지고 적분해주죠. 근데 그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는 이 놈을 가지고 네,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로 가지고 적분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는 감쇄하는 성분이고요. J 오메가, 이건 아까 앞에 정했었죠. J 2파이 F. 그래서 F가 바뀌면 여기 값이 바뀌죠. 그래서 오메가 값이 바뀌어요. 네, 오메가 값이 바뀌어서 J 머시기라고 하는 값이 생기는데 이 허수 성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허수 성분은 주파수 성분. 주파수 성분은 어떤 계속 주기적인 신호를 갖는 신호죠. 그래서 주기적인 신호를 갖는 성분만 비교한 게 퓨리의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퓨리의 변환은 주기적으로 계속 무한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어떤 주기 신호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한 신호 분석, 무한히 나오는 신호 분석을 하는 게 퓨리의 변환인데 주기 신호 어떤 거? 2파이 F에 관련된 어떤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게 퓨리의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뭐가 차이가 있냐? 시그마 차이만 있어요. 똑같은 수식인데 이거 봐요. x, j, 오메가로 했죠. 여기 s가 아니라 j, 오메가 텀에 대해서 분석 거죠. 적분에서 변환한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곱하기 익스펜스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죠. 근데 어떤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시그마가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있다 그러면 라플라스, 시그마가 없다 그러면 퓨리의 변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퓨리의 변환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실수축, 그 다음에 여기는 허수축에서 허수축에서만 이제 보는 어떤 변환, 그건 이제 퓨리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수축까지 같이 본 어떤 S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실수 허수축 같이 본 거. 그래서 축정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더 많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라디오나 전자 전기 기계의 턴온과 오프, 그 다음에 동작 중, 이걸로 나눈다. 이거는 순간 변화는 순간 동작이고요. 얘는 계속 동작이고요. 계속 이 순간 계속 동작을 분석하는 거를 요거라고 하고요. 순간 동작은 시그마.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변화하는 구간에서의 동작 분석은 이제 시그마고요. 계속 동작 중에서 균일하게 나오는 거를 j 오메가 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라플라스는 이렇게 켜지고 꺼지는 순간까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퓨리의 트랜스폼은 그냥 켜져서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침닥할 때만 분석하는 거를 퓨리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회로 인해서 AC 분석을 퓨리의 변환이라고 대략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기기를 좀 다뤄보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라든지 뭐 전자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다가 그냥 전원을 껐고 다시 한번 켰는데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키고 끄는 동작에서 어떤 정기적인 스파이크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파이크나 아니면 저 과전류가 하거나. 근데 동작하는 중간에서는 과전류가 아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키고 끄는 순간에 이런 과전류 과전압이 누적이 돼서 특정 소자가 데미지를 받는 거죠.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누적지가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못 버티고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가 그런 게 많냐면 캐패시터랑 그 다음에 인덕터가 그런 숫자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보통 캐패시터가 많이 망가져서 특정 전압까지 올라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특정 그냥 캐패시터가 망가지면 전압이 좀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충분히 못해서. 그래서 캐패시터 동작에서 어떤 데미지가 계속 누적되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류가 많이 흘러서 인덕터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납 때문에 아예 떨어져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런 과전류, 과전압 상태의 초기 온오프 상태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봐야겠죠. 내구성을 높이고 어떤 전자기기의 사용 수명을 늘리려면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얘를 봐야겠죠. 얘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얘는 피레디편으로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또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미분과 적분을 사칙연산으로 굉장히 변환이 쉽게 해주는 수학적 도구이고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꼭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조금 소홀히 하시다가 하셔도 얘는 꼭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잘하면 앞에 것까지 잘 못 풀었던 것까지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준비물이 나왔습니다.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리는, 그러니까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가 아니고 그냥 스위치,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동작하기 이전에는 꺼져 있었어요. 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온 하는 순간 무조건 1.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의미 함수. 이런 사인파가 이제 되는 어떤 함수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유닛 펑션, 그래서 ft 곱하기 유닛 t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이전까지 꼬불꼬불한 어떤 신호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딱 이때만 이런 식으로 0 이전에 신호가 없다가 0 이후부터 신호가 나오게 하는 거. 1이죠, 크기가. 그러니까 특정 시간 이전부터는 신호가 오프는 온인 거죠. 그래서 0초 이후부터는 온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은 어떤 기계적 동작을 수학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계적 동작을 수학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수학으로 가져와야지 그거를 수식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응답 특성 이런 것들을 풀겠죠. 그래서 이런 스위치를 이전에는 여기 전압이 없다가 여기 뿅 들어간, 그러니까 이렇게 닿는 순간 이렇게 전압이 생기는 거죠. 저항은 지연이 없고요. 급격하게 그냥 띡 걸리는 순간 전압이 생겨나죠.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 동작 수학 표현. 근데 어떤 수학 표현이냐면 온, 오프 수학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0은 오프, 1은 온. 근데 이것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마이너스 t 하게 되면 시간 지연을 해가지고 좀 더 늦게 켜라.
플러스 된다는 게 좀 이전에 미리 키는 거죠. 미리 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특정 t0부터 이제 켜라. 이 표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혹은 여러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on, off, on, off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t, 제로, t1, t2, t3, t4 쭉 나가겠죠. 그래서 on, off, on, off, on, off 이렇게 수학 표현을 이런 구간별로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학 표현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라플라스나 이런 거 변환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유닛 스텝 펑션에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온오프를 수학적으로 그냥 가져왔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t, 플러스 t 이런 거 언제 커지고 언제 꺼지냐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 근데 이게 좀 쉬워 보이지만 문제를 막상 내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따져보다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임펄스라는 게 처음 나오는데요. 3, 4학년들은 여러분 좀 들어보셨겠지만, 자, 시너비 시스템에서 임펄스 펑션이 나와요. 샘플링 때문에 그런데요. 샘플링. 어떤 특정 시간에 뿅 하고, 어떤 컨티뉴어스한 신호를 어떤 시간 뿅 발체해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샘플링 해오는 게 있는데, 이거를 특정 시간마다 계속 주기적인 신호로 이게 샘플링 하는 거를 어떤 특정 시간에 임펄스 신호를 뿅뿅뿅 계속 곱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그 임펄스 신호를 정의를 하는데, 다른 시간에는 다 어떤 값이 없어요. 전부 다 없다가 특정 시간에만 값이 있어요. 근데 그 값이 1인 거죠. 근데 보통은 dt분의 du에 t가 0이면 undefined인데 그걸 이제 무한대인 거죠. 무한대로 값을 정할 수가 없는데 이 구간에 이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 거를 적분을 딱 했어요. 0,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 굉장히 짧은 시간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델타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뿅 나오는 요거를 그래서 0,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까지 다 적분했을 때 그 크기를 1로 한다 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죠. 미분에서 요런 거 있죠. 직각으로 상승하는 거. 요거는 기울기가 무한대죠. 근데 무한대라고 쓸 수가 없어서 이 크기를 1로 하고요. 여기만큼 이제 올라간 만큼은 크기를 정의를 해요. 원래는 이제 undefined 정의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 크기를 1로 하고 기본적인 그 크기를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간 만큼을 크기로 곱해서 다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말인지. 자, 이렇게 스텝 펑션이 있어요. 이 스텝 펑션 두 개를 이제 조합을 한 거죠. 2초 그 다음에 5초의 시간을 서로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죠. 근데 이걸 미분을 해보죠. 미분을 해보면은 dt분의 dv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쪽은 이제 플러스 무한대,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근데 그 크기를 어떻게 했냐? 여기 있는 전압의 크기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무한대지만 무한대 표현 안 하고 여기 원래 있던 그 크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델타 함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2초일 때만 어떤 값을 가져요. 그 값이 어떻게? 그냥 1. 그래서 10이라는 크기. 5초일 때 어떤 그 값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의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 나중에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이런 델타 함수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자연 현상을
어떤 샘플링이나 이런 걸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수학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예요. 그래서 원래는 무한대지만 델타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를 적분을 했을 때 그게 1이다라고 정의를 해서 이런 어떤 대수식으로 이제 연산할 수 있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서 이 델타 펑션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네, 받아들이시고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왜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의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준비물 이제 부분분수라는 거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부분분수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신 분이 있을 건데 뒤에 라플라스 변화는 변환표를 보고 다 풀었을 경우에 역변환을 다시 해서 원래 함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ft를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fs로 바꿨다가 이걸 다 해석을 하고 다시 인버스 라플라스를 해서 ft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해석하기 어려워서 라플라스 영역을 보낸 다음에 대수적인 플러스 곱셈 나눗셈 이런 걸로 다시 해서 풀었다가 다시 그거를 역변환하게 되면 이걸 미분적분해서 푼 거랑 결과물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잡하게 계산한 거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원래 영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요게 필요해요. 부분수 풀이기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바꿨을 때 이런 형태의 좀 지저분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각각 이렇게 부분분수로 이렇게 풀게 되면 이걸 이제 나중에 시간 지연 함수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라플라스 역변환을 굉장히 기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잘 풀 수 있어야지 라플라스 변환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부분분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1번식과 같이 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정리식을 2번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른쪽 2번 형태의 분모를 다 통분해 버리죠.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1s 플러스 다시 쓸게요. 이거를 통분을 할게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첫 번째 항.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k1 곱하기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더하기 s 플러스 2 s 플러스 3 분모가 s 플러스 1분의 k2 s 플러스 1 s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고요. 그럼 분자만 달라지죠. 그럼 k1 s 플러스 2 s 플러스 3 그 다음 더하기 k2 s 플러스 1 s 플러스 3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플러스 k3 s 플러스 2 아니 2 맞죠? s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죠. 분자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s2s 플러스 1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s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s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넣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쪽 부분이 0이 되죠? 이쪽 부분도 0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만 남죠. 그래서 k1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어떻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K1 값을 구할 수 있어요. K1 값.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봐봐요. 자, K1에서 뭘 넣었죠? S는 마이너스 1을 넣었죠. 근데 S는 마이너스 1 넣은 게 여기 보시면 요거를 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모에 있는 거를 0으로 만드는 S 값을 넣으면 K1 값을 구할 수 있어요. K1은 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미주수를 쭉 다 나열해서 각각 이제 다 구해가지고 K1, K2, K3를 구하면은 각각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K1은 0.5가 되고요. K2는 1이 되고요. 네. K2는 1, 3이 되네요. 그 다음에 K3는 마이너스 2분의 5. 네. 5.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매틀랩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매틀랩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두 개의 배열을 입력을 할 거예요. B랑 A랑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저기 보시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그 다음에 S 플러스 3을 다 곱한 거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S3승 플러스 6 S제곱 플러스 11S 플러스 6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1, 그 다음 6, 11, 6, 1, 6, 11, 6. 그래서 분자랑 분모에 있는 그 차수별로 해서 입력한 거예요. 여기서는 1차, 여기는 3차, 2차, 1차, 0차 개수값을 각각 쓴 거죠. 그래서 RPK라고 왼쪽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R 스몰 r이에요. RESIDUE 하고 B, A 이렇게 쳐주시면은 여기에 나온 요 값을 구할 수 있는 값을 도출을 해줘요. 그래서 매틀랩으로도 이거를 이제 풀 수가 있고요. 그 매틀랩에서 이거를 어떤 이런 명령어로 넣어놓은 이유는 제어공학에서 많이 쓰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런 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수를 쉽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든 거를 극점이라고 하고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거를 제로라고 해요. 제로, 0으로 만드는 거. 제로랑 그 다음에 이걸 만든 거 폴. 제로랑 폴을 잘 이제 위치를 잘 놓게 되면 어떤 제어의 어떤 특정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설계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나중에 제어공학 때 배울 거예요. 제어공학에서는 이런 라플라스 정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S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일부 책에서는 라플라스를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바로 S분의 1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바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근차근 하시면 좋겠지만 이미 이거를 배웠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과목도 꽤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 번 노출을 해서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노출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뒤에 할 거를 왜 지금부터 벌써 끊어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 노출을 시켜서 자주 접하는 거를 기회를 늘려서 여러분들이 그 어색함을 줄이면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내추럴 리스폰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용어를 배워볼 건데요. 그 다음에 first response 이거는 고유 응답 이거는 강제 응답이라고 해요. 고유 응답, 강제 응답.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제응답은 어떤 무한 시간 지나도 남아있는 걸 얘기하고요. 고유응답은 어떤 시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emporary, 임시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죽는 어떤 그런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 길게 남아도 계속 적용되는 거를 강제응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업 수학에서 뭐 일반의 보조에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죠? 일반으로 했던 거, 보조에는 나타냈던 거.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지어서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부르는 용어, 그 다음에 뭐 공학에서 부르는 용어,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서 부르는 용어들. 그렇지만 같은 수학인데 다른 관점에서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깊은 이해도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복잡한 미분하고 적분에 굉장히 힘든 그런 연산을 사칙 연산을 바꿔준다. 그래서 FT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로 보낸다고요? 라플라스 연산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쉬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용으로 보낸 다음에 그다음 다시 비형 라플라스를 해서 FT 어떤 변경된 어떤 F를 다시 받겠죠. 변화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근데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S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를 쓴다. 근데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다. F에 따라서 어떤 값이 바뀐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분 미수 풀기를 잘해야 된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라플라스 변화는 뒤에 강의 자료에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함수가 되기도 하고요. 특정 연산을 라플라스 변화를 하기도 해요. 자, 미분은 S, 그 다음 적분은 S분의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변환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2차 미분, 그 다음에 두 번 적분, 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2차 미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2차 미분 돼요. 3차 미분은 이렇게 하면 3차 미분 되죠. 뭐 중간 뒤에 또 따라오는 것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나타낸다. 그다음 적분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적분하는 것도 여러 번 중적분 뭐 계속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래서 라플라스랑 퓨리어 변화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시그마 부분이 다르다. 나머지 J오메가 텀, 마이너스 J오메가 텀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J오메가 텀은 무한히 신호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호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시그마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응답을 분석하는 거라서 온과 오프의 어떤 변화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변화하는 순간을 분석한다. 뭐가? 시그마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온오프하는 순간 있죠? 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계 동작에 의해서 분석하는데, 그걸 수학적 표현으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정의한다. 이거는 시노미 시스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연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 다음 미리 갔을 경우에는 플러스로 t0를 잡아준다.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델타 펑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델타 펑션은 시놈 시스템에서 샘플링 할 때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거의 특징은 다른 시간대는 하나도 없고, 자기 t에 해당되는 그때만 값을 갖는다. 그래서 델타 펑션하고 특정 함수를 곱해주면 특정 신호에 델타 펑션이 있는 경우에만 값이 배열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샘플링 하는 거를 수학으로 표현하는 거를 델타 펑션 배열하고 특정 함수를 곱하는 거를 나타내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예제를 하나를 들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 어떤 기울기값이 갔는데 이거를 크기를 이 적분한 걸 1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 부분에서 풀이는 이 예를 주시는데, 이거는 각각 이렇게 어떤 방정식의 해죠. 해의 꼴이죠.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을 나타내는 거를 그러니까 부분수로 쪼개서 그거의 분모랑 분자를 분리해내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에 라플라스 역변환이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가 고유응답, 내추럴 리스폰스, 퍼스트 리스폰스, 강제응답이 있는데, 각각 특성은 고유응답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신호고, 그 다음에 강제응답은 영원 시간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거를 강제응답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